직접적까지 했나? 첫 번째, 거기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서 펜이 남말듯 250년간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진 적은 없고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자동화 과정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난다. 핵심어가 직접적이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자,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딸기 수확하는 일자리를 없앴어요. 그런데 딸기 수확 노동자의 자리를 로봇이 대신하고 그 로봇을 설계하는 엔지니어, 로봇 엔지니어, 로봇 제작 노동자, 제작에 필요한 부품 생산 노동자까지. 기존의 딸기 노동자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게다가 자동화로 인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은 줄어들지 몰라요. 자, 인간 노동자 노동력은 다 줄어들어도 2번 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대량으로 기계화해서 생산하게 되면 일단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산업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아닐까? 오른쪽에 수요가 증가하겠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오른쪽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해지겠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거를 감당할 노동자 수도 필요하게 되겠죠. 자, 제임스 베슨에 따르면 미국에서 섬유 산업 자동화로 인해 섬유 산업이 자동화되니까 직조 노동력의 98%가 옷감을 만드는 직조 노동력 98%나 사라졌어요.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한 거죠. 자, 면직물 가격이 낮아진 거야. 자, 노동력은 대부분 사라졌다. 구체적인 수치, 통계 수치를 제시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다양하게 열거할 거다.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장이 참일 가능성이 높다. 뭐예요? 귀납 논증. 구체적인 근거, 사례, 이유를 많이 제시할수록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고 설득력이 높아진다. 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제 방적 노동자 숫자는 4배로 늘어났어요. 4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두 번째입니다.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직접 간접 섞어놓고 나올 수 있어.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행사 일자리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딸기 노동자가 사라진 것처럼 여행사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뭐는 새로 생겼어요. 1번 여행산업 부문의 예약 사이트 운영, 그리고 공유 숙박 서비스를 통한 숙소되어 인터넷의 광고 활성화로 고객 확보가 가능해 생겨난 특화된 소규모 투어 가이드. 자, 특화가 뭡니까? 특정한 곳에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다라는 뜻이야. 특정한, 오른쪽에 뜻 있죠? 특정 산업 상품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특화된 요즘은 정보력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소규모로 또 이거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죠. 뭔가 SNS를 통해서 한번 소개가 되고 나면 가장 많이 피드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 인플루언서거든요. 내가 이제 자주 찾아보는 관심 분야니까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뭐 인스타 할 것 없이. 근데 그 정보가 되게 공신력이 있는 거야. 실제 촬영해놓고 여기서 촬영한 거 정보를 이제 나눔하고 하니까. 그래서 소규모 투어 가이드 등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동화는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좋죠. 생산성 향상.
소득 증가 주치시고 다양하고 특화된 필요를 충족시킬 2번 새로운 제휴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집니다. 자,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러면 소득이 또 증가하게 되겠죠. 소득이 증가되고 이 소득이 증가한 돈만은 영향 미치든 아니면 그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할 수 없었던 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휴와 서비스 등이 증가하게 되겠죠. 수요가 높아지면 이 제휴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뭐가 필요할까? 일자리가 생겨나겠죠. 일자리가 창출된다. 연예인들 그 굿즈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고등교육, 오락, 패션, 그래픽 디자인, 갤러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 열거. 고등교육, 오락, 패션, 갤러리 등과 같은 새로운 제휴와 서비스 수요가 높아져서 생긴 대표적인 일자리들이다. 여기까지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제든 정책을 동원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집단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 자, 새로운 정책은 정부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일 거고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정책을 동원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건 조금 기계와 산업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 그 참교육 결국은 정주행하셨어요? 국회의원 발의가 떨어졌어. 그 누가 경기도 교육감이 발의했어요. 그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 신장 교권 보호국이죠. 교권 보호국 만들어내자 입안을 상정할 거라고.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뭔가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OTT가 너무 극장보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 사회 완전 다 휩쓸고 있잖아요. 많은 것들을 아까 유튜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극장은 망했지만 그 자리를 결국 OTT가 대신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TV는 안 보지만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자리가 이동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TV 앞에서 TV 시청에 본방사수를 원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예요. TV조선 하루 종일 켜놓고 재방송 계속 보시고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그걸 감상하고 싶은 요즘 세대한테 TV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왠지 핸드폰으로 봐야 집중이 잘 되지 않니? 나도 변했어. 난 원래 TV 이렇게 큰 거 놓고 애들이랑 여기서 영화 보고 했던 거 알죠? 독서 논술할 때. 아, 니네가 아니지. 수학하고 봤던가 영화를? 한 번도 못 봤나? 근데 초창기는 그랬단 말이야. 걔네들은 극장을 다니던 세대 애들이었어. 걔네들하고는 구수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극장 가도 근데 극장도 예전 같은 그런 게 없는데 왕가 사는 남자 내가 세 번 봤거든요. 근데 뭔가 좋은 작품은 극장에서도 몰입도가 있기는 해. TV가 사라진 자리에 스마트폰의 기능이 너무 많이 다양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하고 있잖아요. 은행 갈 일이 없어. 그리고 티켓팅도 전부 다 이거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자판을 쓰지 않아도 돼. 카톡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자리를 빠르게 다른 것들이 채워나가고 있어. 자꾸 만지시면 제가 자꾸 온다고 했죠? 응? 근데 저는 자꾸 만져도 안 오던데요, 얘가? 자꾸 오잖아. 네가 만져도 네 옆에 오잖아. 제가 얘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 노려서. 아이게 뭔가를 저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수업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 아니 졸르질 않아. 수업 딱 끝나면 밥 달라는 소리 안 해. 자,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합의를 빨리 이뤄낼 수가 있고요. 30년대 이후부터 자,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민간부문 기업이 지출을 줄일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요 수준을 높여서
민간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심지어 새로 직원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관행은 관례에 따라 행하다. 줄임말이 관행이야. 지금까지 해왔던, 그래서 오래전부터 했던 거를 관례라고 하거든요. 일반화되어 왔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릴 때 다수 나라의 정부는 할 일이 없어진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급하게 했어요. 대표적인 게 실업급여 이런 거야. 1년 일하고 1년 동안 실업급여를 제시해.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정부는 규제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왔죠.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비율을 높이거나 의료기관 또는 노인요양시설들의 인력을 조정하면 이 산업부문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근거, 다양한 사례 제시 하나 끝났고요. 이 모든 다양한 요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줄치세요. 때문에 인과입니다. 특정 분야의 자동화가 전체 고용 규모를 감소시킬지에 대한 여부. 자, 전체 고용 규모를 감소시킬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줄쳐.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방향으로 장기간에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25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자동화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을 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현재까지 줄치세요. 현재까지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예상해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자동화가 불가능했던 일이, 자, 반론. 반론. 자동화 불가능했던 일이 로봇이 대체하기 시작했기에 이번만은 다르다. 로봇이 대체했기 때문에 이때와는 다르다 라고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반론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와야 된다고요? 글쓴이의 반박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 책정하고 넘어갈게요. 1번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제시한다. 그 다음 2번 구체적 사례 동그라미 주장을 뒷받침한다. 귀납. 그 다음에 낱말 뜻 거기 보셔야 돼요. 상용화되었다. 일상적. 바꿔 쓸 수 있는 말 일상적. 창출 만들어내다. 패닉 갑자기 불안해진다.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 3번 논증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평가했을 때 구체적 사실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한다. 사례를 제시해서 한계점 없습니다. X. 정확한 수치 동그라미 98% 4배로 늘어났다. 신뢰성을 높인다. 그 다음 출처 제임스 베슨에 따르면 전문가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주장, 이유, 연관성 있는 타당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자동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일자리 선일 직조 노동자는 사라진 거라고 했습니다. 2번 X 선일 직조 노동자하고 또 모두 사라졌어. 딸기 농장 노동자. 아직 완전히 대체한 건 아니지만 곧 이것도 다 상용화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글쓴이의 생각이야. 자, 그래서 반박 보시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은 기술 전반의 특징 중에 하나다. 1900년에 영국의 중상류층 여성에게 한두 세대가 지나면 한여가 하던 일 대부분을 기계가 할 거라고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웃어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세탁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냉장고가 출현했고 인스턴트 식품이 나왔어요. 자, 1번
상여가 없으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모두 다 가전제품이 대신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일본의 선방 기술자에게 몇십 년 후면 그가 하는 일 대부분을 기계가 할 것이고, 자, 선방 기술자 여기 들어가겠죠. 가 하던 일을 대부분 이제 기계가 할 것이고, 그 기계는 또 다른 기계의 제어를 받을 것이라고 했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나라의 공장에서 컴퓨터 수치 제어가 표준적인 시설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다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다. 가전과 기계가 상용화되는 요즘 시대. 그런데 이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현실화되었고, 이것은 모두 기술 발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 발전은 예측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 기술 발전의 그늘,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극복하기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에 끼치는 자동화의 영향을 줄쳐. 자동화 영향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다. 무시하세요가 아니라 극복해야 되겠죠.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특정 일자리를 파괴했습니다. 그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일자리 파괴 줄치시고, 부정적 영향. 자동차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고용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당장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 기계로 인해 가지고 있던 기술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된 사람들도 이론상으로는 재훈련을 받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기술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줄치세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훈련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 정부의 지원. 다시 취업할 수 있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아까 말했던 실업급여 수당 지급하는 거. 근데 부정적인 결과도 나왔어요. 1년만 일하고 쉬는 거야. 무조건. 장기 근속을 못하는 거야. 어차피 일 안 해도 실업수당이 나오니까. 그거 없애자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정책이 나오면 명이 있으면 암도 있어요.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있단 말이야.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참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 교권과 인권이 학교에서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돼. 이유가 뭔 것 같아? 체벌 금지. 체벌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체벌이 있을 때보다 더 인권이 침해받고 있어. 그렇지 않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반드시 있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더불어 직업을 잃은 노동자가 재훈련을 받는 동안 견뎌낼 수 있는 실업수당과 소득지원 줄치시고 재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에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지만 그동안 뭐 해야 돼? 실업급여 같은 소득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역할이야. 정부의 역할, 재취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자, 자동화가 일자리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으로 여겨왔다에 가로치세요. 자동화가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렇지 않다. 오해다. 그렇지 않다. 어딘지 아니? 자동화가 일자리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으로 여겨왔다는 거.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는 건 오해다. 우리는 자동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자동화의 본질 동그라미 치시고 자동화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 기술이 홀로 일자리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는 재정정책, 노동시장정책,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원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동그라미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자동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동그라미 친거 뭐예요? 우리는 땡땡땡 할 수 있다. 서도절부터 만들어낼 수 있다. 자동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과학기술 공포증과 젊은 세대의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동화로 인해서 절망과 공포에 빠져있는 독자들에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자동화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까지도 가는 거다. 자, 그 다음 7점 할게요. 자, 6번. 기억이 의미하는 두 가지가 뭘까요? 과학기술 공포증과 젊은 세대의 절망감. 그 다음 7번. 니은 디귿. 그 다음 8번. 2번. 본질을 알아야 된다. 동그라미. 일자리 파괴 주범은 아니다. 주범 아니다. 동그라미. 자, 일자리 끼치는 영향 무시할 수는 없다. 무시할 수 없다. 동그라미. 공포증과 절망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넘기세요. 104쪽. 자, 1번, 4번, 비유, X. 2번, 4번. 250년 동안 일자리가 사라진 일은 없었다라고 했지만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이 안 되죠. 일을 계속 하고는 있다. 한 번도 X. 그 다음 3번, 4번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둑을 사람 대 사람으로만 대결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새롭게 알파고하고 인간 프로 바둑 기사 사이에 대결이 이루어졌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 4번, 1번. 자, 1번은 드론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건 로봇이 대체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죠. 드론 기술자. 자, 2번에서는 의사, 약사를 대신하는 안심 서비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서비스 업무를 대신하는 챗봇. 근데 속 터져 못해. 지금 챗봇 한번 했다가 결국은 전화 상담 3, 40분 이상 걸려가지고 챗봇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직 너무 미흡해. 그 토스에서 한번 챗봇을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욕 나와서 토스 한번 진짜 찾아가고 싶었어요. 2박 3일에 걸쳐서 겨우 연결이 된 거야. 근데 허무하게 내가 잘못한 거였더라고. 내가 문의하려고 했던 게 토스의 오류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더라고. 내가 계산이 약해. 계산이. 대신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지진 발생 소식을 기자보다 더 빨리 전달하는 로봇. 그 다음 5번에서는 변호사들의 영역의 스마트 알고리즘. 그리고 여러분 그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도 재택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나왔어. 그래서 병원 갈 일도 이제 없는 거야.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거의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대신되고 있습니다. 4번도 별표입니다. 5번도 별표예요. 자, 대전제하고 소전제에서 공통분모를 지워봐. 뭘까요? 국민을 지으면 돼. 그래서 남는 것보다 정부는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어떤 정책이 있다고 그랬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 돈을 주던가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연역론증입니다. 연역론증 A. 전제가 거짓이면 C. 결론도 거짓인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인 거야. 근데 결론이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뭐라고 그랬어? 기남론증이라고 그랬어. 왜 기남론증에서 결론이 참이 아니라고? 모든 사례를 다 관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예외의 사실은 있을 수 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지금 에피소드 가장 유명한 게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 근데 사과 떨어진 거 하나를 보고 만유인력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친 거잖아. 계속 떨어뜨렸겠죠. 뭔가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겠죠. 자, 조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C는 A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A에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시험에 꼭 나와.
연역론증의 결론은 대전제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 새로운 사실이 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5번은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많이 제시해서 타당성을 높이는 거 기남론증의 특징이라고 했어. 기남론증의 특징. 5번 발표. 자, 그 다음 6번은요. 글쓰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이야. 노동시장의 기술력 시험 부분별로 영향을 부문별로 영향을 끼쳤다. 농업기계화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어요. 일자리를 사라지겠다. 죽치시고. 자, 하지만 인공지능은 체계적인 범용기술이고 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거고 미국 노동력의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 부문과 자, 줄쳐. 서비스업 부문과 화이트 칼라 일자리 역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존 산업의 자동화는 줄쳐라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글쓴이의 주장과 완전 다 반대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유와 주장이 드러나도록 글쓴이가 여기에다가 반박하면 아까 뭐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이거 쓰면 돼. 자, 적으세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6번이다 수아야. 소수령.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 기술 발전 특징 중에 하나다. 기술 발전 특징 중에 하나다. 즉, 기술 발전 양상은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지금 이게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알 수가 없는 거야. 미래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래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